우리가 홈에서 했다면 한국을 이겼을 것이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팔레스타인과 졸전 끝에 무승부에 그치자 그동안 참아왔던 축구 팬들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며 홍명보를 당장 끌어내리라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무시하는 거냐고 반박하면서 다른 팀들을 봐라. 사우디가 인도네시아에게도 지는 판인데 한국이 이 정도면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홍명보가 역대급 성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홍명보는 스스로 말하길 10년에 있던 문제를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해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전의 이모저모,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A매치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차전 팔레스타인에게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1점밖에 가져오지 못해 팬들의 맹비난이 퍼부어지는 상황입니다. 팬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1라운드 팔레스타인과를 홈으로 불러들여 0대0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두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가 너무 좋지 않아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하향 평준화가 된다고 말하면서 잔디가 좋은 곳에 가면 실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암만 경기장의 잔디가 상암보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팔레스타인을 압살 것이라고 많은 팬들은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초반에 실점을 하고 끌려가는 경기를 손흥민이 빠른 시간 안에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1대1 균형을 맞추어 패배 위기에서 일단 모면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경기력이 나락으로 가면서 홍명보는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하면서 대표팀의 모든 전술적 균형이 다 깨져나가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교체로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경기 후 손흥민이 한 인터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고 말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잘했다.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를 접한 몇몇 팬들은 손흥민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술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주장이라 강하게 대놓고 말을 할 수 없으니 저런 식으로 애둘러 인터뷰를 하며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팬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일리 있는 손흥민 인터뷰의 해석이라고 말하면서 팔레스타인은 비조 최하위 팀이다. 한국이 이겼던 오만에게도 지고 이라크와 요르단에게도 진 팀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전술적 실패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명보가 역대급으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반박하면서 홍명보는 클린즈만이 아시안컵 4강에서 맞붙어 진 요르단을 이기고 껄끄러운 상대인 이라크도 이긴 명장이다.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역대급 성적을 거두며 1위를 질주하는데 어떻게 홍명보의 전술적 실패를 논할 수 있느냐. 홍명보를 월드컵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팀을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명보의 경지를 운운하는 자들은 한국 대표팀이 엉망이 되기를 바라는 매국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 일부 팬들은 저런 쓰레기들이 있어 축협이 승승장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축구를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저렇게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분탕질을 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대표팀 성적이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장지현 해설위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최종 3차 예선에서 상대하는 팀들은 역사상 가장 약한 팀들이라고 말하면서 아시아의 8.5장의 티켓이 배분되면서 지난해까지는 2차 예선도 올라오기 어려운 팀들이 최종 예선에서 한국과 경기를 벌인다. 예전처럼 티켓이 4.5장이었으면 팔레스타인이나 쿠웨이트가 최종 예선에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고 한국은 호주,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일본과 같은 강팀들과 싸워 이겼어야 했다. 전례가 없는 꿀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팬들 역시 이런 조편성이라면 한국 정도의 수준이라면 감독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3점 이상의 차이로 모두 전승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팔레스타인에게 0대0으로 비긴 것도 모자라 두 번째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 이건 사실대 참사급 경기력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반전 교체를 하는 타이밍도 아주 이상했지만 교체 선수를 투입하는 것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후반 64분경에 오세훈을 빼고 주민규를 투입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교체였는데 갑자기 72분경에 오형규를 투입하면서 이재성을 빼버렸다. 이제 재앙 중에 대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규와 오형규를 투입하면 투톱을 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좌측에 있는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하면서 게다가 중앙에 2명의 포스트를 세우면 이 선수들에게 이재성이 패스를 넣어야 하는데 그를 빼버리고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팬들 역시 K리그에서 투톱을 써본 적이 없는 홍명보가 국가대항전에서 투톱을 쓴다니 어이가 없다고 실소를 하면서 전술적 역량 자체가 바닥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투톱을 세우고 가장 패스가 좋고 킥이 좋은 선수를 빼면 도대체 저 2명에게 누가 패스를 넣으라는 거냐. 손흥민이 골도 넣고 패스도 하고 침투도 하고 운반도 하고 손흥민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냥 선수를 골문 앞에 더 많이 배치하면 골이 난다고 생각하는 1960년대 전술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후반전 72분경에는 이강인을 빼고 배준호를 투입하는데 참사를 만들어버리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배준호는 왼쪽 윙 포워드이고 이강인은 오른쪽 윙 포워드인데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중앙에 투톱을 세웠으면 이 선수들에게 크로스를 공급해야 하는데 가장 크로스가 좋은 이강인을 빼면 뭘 어쩌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은 후반전에 이렇다 할 공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두는데요. 경기 후 팔레스타인 감독은 만약 우리가 홈에서 경기를 펼쳤다면 한국을 이겼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 팬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홍명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 결정력이 문제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해 많은 팬들로부터 10년하고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10년 전 페루와 경기를 하면서 참패를 한 뒤에도 똑같이 골 결정력이 문제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도 골 결정력이 문제라고 하니 10년간 저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냐고 조롱하면서 이런 실력으로 북중미 월드컵에 간다면 홍명보가 이끌었던 브라질 대표팀의 성적보다 더 형편없는 굴욕적인 성적이 나오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